결심하시게 된 간략하게. 저는 40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안보 현장에서 좋았습니다. 이번 탄핵 전국을 맞아가지고 그동안 침묵했던 교수들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조직적으로 동원된 게 아니라 마을에 다니고 아파트 다니고 동아리 다니고 군부에 다니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는 왜 광화문으로 집결을 하냐. 나라가 걱정하고 안보가 불안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거기 쓰셨다고 장군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면 밤낮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도 출마할 결심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상황은 월남의 희망 변화보다 더 심각하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상황은 구한말 상황하고도 같습니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중국은 다국굴기에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갖다 미국과 대치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는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무한 군주경쟁을 도출했습니다. 지금 스텔스기도 개발하고 항모도 한척 건조하는데 자체 정부를 갖다 이용함을 지금 건축하고 있죠. 그리고 남사국의 공진한 해상 일대에서는 미국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베 수상이 보통 국가를 선언하면서 헌법도 개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권 분쟁, 그 다음번에 미중의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도 아닌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을 한번 봅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세계의 어떠한 한반도 비핵화협의를 해도 아랑곳 입시에 항구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15km 내지 20km 항구기를 실전 배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제는 핵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280kg의 핵폭발 실험을 하는 걸로 미실에서 관측을 하고 있죠. 그 다음번에 ICBM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1년 내지 1년 반 이내에 이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 완료할 것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촛불 시위, 태극기 물결 반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국민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변국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핵무기, ICBM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상황은 주변국에 눈돌리지도 않고 북한의 핵위협이나 ICBM 미사일 발사 이런 게 관심도 없이 오로지 우리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에 의하면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십시오. 미국의 정책의 근본은 국제사회가 공조해가지고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함으로 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여기에 중국의 협조를 받겠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솔선수범해서 선도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서 자금줄을 대주겠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동맹 정책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면으로 배신한 상황이 되죠. 막바로 치는 상황이 됩니다. 좀 이렇게 달리 표현한다면 한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 핵 개발 저지 정책에 우리 한국이 앞장서가지고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동맹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동맹의 결정적인 금이 간다면, 파탄이 된다면 안보 불안 상황으로 바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지금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경제도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 안보 파탄, 경제 파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망하게 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는 지난번에 언론 무대에서 나온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한계가 끝났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금강산 관광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를 위해서 북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는 정책에 우리가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면 우리 안보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옵션은 두 가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군사적 옵션, 한 가지는 외교적 옵션. 군사적 옵션은 지금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하나의 선제 타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할 경우에 북한은 반드시 보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보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 북한과 협상하고 대화하고 평양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그러한 정부 정책이 일제를 불사한다는 각오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까? 아니면 북한과 타협을 시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타협을 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또 다른 외교적 옵션을 방책을 선택을 해가지고 해결을 시도한다면 아마 이러한 방책이 가능할 거예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테니 미 본토에 위험이 되는 ICBM은 폐기해라. 이런 것도 하나에 가능하겠죠. 그렇죠? 만일에 그러한 외교적 방책을 택한다면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 대화,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정부가 남북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니 이건 뻔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것도 바로 북한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민중민주주의냐 이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우리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사회주의가 답이다 그랬는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야권에서 그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탄생하는 걸 보시는 건가요? 야권이 되면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된다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북한 체제 완전히 종속돼서 끌려가는 나라로 전락해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크라우제비츠가 그 전쟁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두 개의 집단 간에 유혈을 회피하고자 하는 측은 유혈을 불사하는 측에 의해서 반드시 정복된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지금 북한은 유혈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핵 개발을 포기한 일이 없어요. 과거에 정부에서 평양을 방문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북한이 핵을 개발 안 했습니까? 북한 노동당 규약에 엄연하게 명시되어 있는 문구는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 사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을 쳐다볼 때는 조직폭력배의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을 가정해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암을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도려내야죠.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암덩어리를 갖다가 도려내지 않고 계속 다스리고 진통제 먹이고 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남남 갈등 국가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죠. 지난번에 신문부들을 보니까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한쪽은 촛불 시위, 한쪽은 태극기 물결, 이게 말다툼이 돼가지고 젊은 부부들,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이 깨져가지고 결혼을 못해요.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밥을 같이 못 먹는다고 합니다. 말싸움으로 돼가지고. 이건 나라가 아니죠. 비참한 상황에 도달을 한 겁니다.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게 국가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 원인이 뭐냐? 거기 북한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조장된 겁니다. 이 상황 끝장내버려야죠.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외과 수술해서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금강산 관광재개하고 개성공단 확장하고 돈을 갖다 계속 주겠다.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공장이라도 하나 져가지고 말로 얘기하는 청년 실업 해소하는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 거잖아요. 지금 정당 이게 지금 끝까지 선거까지 완주를 하실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연대나 뭐 후보들을 하고 연대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가 존립하는 기반은 기본적으로 국가 목표라는 건 생존과 번영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생존이 보장돼야 번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상황과 국내 상황은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안보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여 년의 군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안보만을 생각해가면서 군생활을 했어요. 국정원장 한 것도 결국은 안보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관리를 누가 잘할 수 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그게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그 노선과 그 정책과 좀 달라서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죠. 그것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부 여러분들은 군사독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1950년에 우리나라 GDP가 1인당 67달러였어요. 2014년도에 28,336달러였었습니다. 거의 400배 이상 발전을 했어요. 동기간에 미국은 1950년 GDP가 2,568달러 정도 됩니다. 약 2,500달러. 2014년도에 58,000달러가 약간 넘습니다. 58,421달러였었는데 그러면 미국이 20배 신장할 때 우리는 400배 신장 발전한 거죠. 그렇죠? 그 세계가 경제적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 자동차 속도로 비교한다면 미국이 시속 1km로 달릴 때 우리는 시속 20km로 달리는 거예요. 이러한 동력을 그대로 유지를 했더라면 지금 세계 최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온통 나라가 갈갈이 찢기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작년도에는 GDP가 떨어졌었죠. 28,000에서 27,000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정치 탓입니다. 여러분들 정치 실패해놓고는 당명만 싹 바꾸면 완전히 새 얼굴이에요. 과거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 해가면서도 기존 정치판은 안 됩니다. 누구는 정권 교체 일으키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판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치가 뭡니까? 학술적으로 정의한다면 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 즉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이 정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그게 아니고 대권 잡고 다수당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이것이 목표입니다. 국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 수단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모은 것을 우리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우리는 붕당이라고 해요. 끼리끼리 모인 거. 여러분들 붕당은 16세기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한 발짝도 우리나라 정치권의 시계는 단 1초도 16세기에서 진전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만큼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역동적이고 성실한 국민이 없어요. 해외 여러분들 다 나가보셨겠지만 사막에다 채소밭 가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것을 결집시켜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뛰도록 미래의 목표를 선정할 수 있다면 무한히 발전 가능한데 그것을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역동성을 우리들끼리 충돌하게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그 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도 바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는 먹을 거 없으면 허리끈 졸라매고 냉수 마셔가면서도 먹을 거 있으면 자식 입에다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시절에 늘 들었던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 입에 먹을 음식 들어갈 때 그리고 자식의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나의 오늘을 희생해서 자식의 내일을 위해서 투자했던 분들입니다.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정치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자할 돈을 끌어다가 내일 쓸 돈을 내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을 끌어다가 나의 오늘을 위해서 낭비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고서도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상실한 나라가 이 땅에서 영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정당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이 틀린 정도가 아니고. 다른 질문. 네, 지역에 혹시 충북에 오셔서 기자회견 하시는데 예? 충북에 오셔서 예. 기자회견 하시는데 좀 충북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거를 좀 해주실 공약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충북을 위한 지역 공약이 뭐냐? 그것은 지금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라가 튼튼하면 지역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각 지역의 세세한 그런 문제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듣고 실천 가능하면 그리고 국가 발전과 부응하는 그런 거라면 제가 만일에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실천하는 약속의 공약으로서 지키겠습니다. 여지껏까지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얘기했는데 그 공약 몇 %나 현실적으로 지켰습니까? 저 그렇게 공약을 남발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중 완급을 고려해가지고 국가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청주에 온 건 1955년도가 처음 와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가집만 잔뜩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 지나다니면서 보면 전혀 다른 세계에 제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선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나눠서 싸우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열심히 한다면 아마 우리의 새로운 제2의 기적을 위해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죠. 질문 안 하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을 위해서 투자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떠난 다음에도 이 땅에서 길이 살아야 될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할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하세요. 아니 왜 그 기자님을 박수하지?